저희 기자님 참여자분들 저 현수막 뒤로 좀 서주시겠어요?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로 카메라 쓰려고 할게요. 네, 아까 보셨겠지만 좀 기자회견 장소에 대한 이제 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 기자회견을 하는지 경무처 안으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무처 측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여기서 기자회견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희 여기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자료집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에 이제 자료집 순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하한종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만 나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들 수 있는 분들은 피켓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무기간 재지정을 요구한 사회복무 요원에게 내가 샘플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사회복무 요원이 자신이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자해사진을 증거자료로 경무청에 제출한 것을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사람도 복무기간 재지정이 안 됐다, 법령상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샘플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다른 사회복무 요원에게 공개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질환으로 사회복무 요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국가에다가 증명, 내 자료는 또 하나의 샘플이 돼서 누군가의 권리 침해를 막는 제재가 돼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대화를 녹음한 한 사회복무 요원에 의해서 이것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단순히 한 사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제보센터 사례를 통해서 확보된 총 15개 사례는 그 각각이 굉장히 심각한 권리 침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자회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위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신 전순표 위원장님이 여는 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사회복무위원 노조 위원장 전순표라고 하고요.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것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문제가 정당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었고 더 이상 그러한 말로는 모든 문제와 모순을 덮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과 더불어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징병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토 방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병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유로 이들 중 일부를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에 그만둘 걱정도 없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젊은 남성들을 공급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을 노동자로 대우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귀찮은 일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군사자원을 노동에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이들이 노동자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작년 사회복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제29 강제노동협약을 기준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의 금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이 아직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방임 속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지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들은 복무지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원래도 좋지 않던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어떤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봐도 돌아오는 것은 사회 부적응자라는 꼬리표뿐입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해줄 방법을 생각하기는커녕 이미 복무 이탈자는 감옥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는지 군대에 보내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행정 분야를 없애고 사회복무요원들을 전부 복지관, 요양원 등에 배치시켜 더 알차게 써먹으려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주 큽니다. 이는 비단 당사자들의 생각이라거나 20대 남성에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회복무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때까지 손 놓고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제도 하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는 물론 사회복무제도의 존폐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까지 저희 사회복무위원 노동자 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취재 요청서나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시 다수 자치구청에서 2024년부터는 행정 분야에서 사회복무위원을 더 이상 뽑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년부터는 이 사회복무요원의 행정 TO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2027년부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돈값이 되는, 너가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곳에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무이고 병역의 의무입니까?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자치구청에 대해서 항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곳이 많이 발생하고 처음 가보는 복무기간에 배정이 되면 그곳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괴롭힘,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과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미 지금 가고 있는 복무기관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희중 사회복무노조 집행위원님께서 이번 긴급체포센터 사례를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회복무요원 집행위원 김미중입니다. 병무청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에 걸쳐서 사례들을 수집하였고 총 15개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조, 지원적 업무만을 담당할 뿐 근로자처럼 온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태원 참사 이후 위험천만하게 압사 방지 업무를 하며 앉아있는 직원들 대신에 안전문 수리 업무를 하셨던 사회복무요원, 보강도 업무에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다리를 벌려 세수를 하셔야만 하셨던 복지관 사회복무요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지하철의 혹독한 주야간 교대 근무 속에 공익이라는 이유로 병가도 쓰지 못하고 결국 근무 중에 실신하고 마셨던 지하철 사회복무요원,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다른 부서로 배정이 되고 난 뒤 여기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며 직원들의 무시에 모멸감을 받으셨던 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은 귀신과 협력했던 것입니까? 병무청에서는 이와 같이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변경하도록 복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갑질과 차별에 복무지를 옮기고 나서도 그곳에서도 또 다른 갑질과 차별에 결국 정신질환을 얻고 말 수밖에 없으셨던 사회복무요원, 재지정이 반려되고 지도관과의 상담에서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자해사진을 보면서 이 정도에도 재지정할 수 없다고 인격 모독을 받으셨던 사회복무요원,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어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상당 부분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겸직관에서도 많은 사회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청 복지팀을 통해 알게 된 낙후된 아파트마저도 월 60만 원이라는 형편없는 월급 때문에 결국 다시 원래 찜질방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사회복무 요원, 대출 때문에 겸직을 거절당하고 공익 일도 쉽고 월급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병무청의 막말을 들으셔야만 했던 사회복무 요원이 계십니다. 병무청 직원들은 전부 집 없이 찜질방에서 출퇴근하고 하루 한 끼만 먹습니까? 급한 상황에서 휴가를 쓰려고 하자 휴가 쓰면 안 돼, 타령이야 라고 하며 협박을 받고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 강제받으셨던 사회복무원이 계십니다. 기강 공인인증서를 받아 강제로 위법 개인정보 업무를 지시받고 센터장의 보복에 치를 떨으셔야만 했던 사회복무원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현역과 똑같이 국가의 몸을 바친 사회복무요원을 진심으로 생각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6만 사회복무요원을 대신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부조리에 신고는 할 수 있어도 사회의 팽배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시는, 그리고 차별의 구조는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네, 왜 가면을 쓰고 계신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무기관에서 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렵게 자리에 나와주신 그 세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이자 사회복무위원입니다. 자격 판정을 받은 이후 매일 아침 규칙적이진 않으나 지각은 하지 않고 점수에 맞춰 업무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마주보며 그분들을 안내하며 몇 시간 내내 기차 반대 CCTV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중 쉬는 시간에 오직 볼일을 해결하거나 점심시간뿐 저는 제대로 된 휴식 시간조차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강제적이며 일방적으로 지어진 업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 복무실을 배송받을 때부터 불합리하였습니다. 저는 계약서 따위는 없었습니다. 퇴사 시급도 지어지지 않은 채 계단 청소 및 이걸 내지, 타인의 신분증 복사 등 개인정보 업무까지 있었으며 이런 일은 오직 사회복무위원들이 대부분 도맡아했습니다. 저는 결국 병무청의 도움을 받길 기대해 병무청의 복무지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분할 공무나 개건 따위의 이야기를 하며 말을 돌리기 바빴으며 다른 사회복무위원들을 샘플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회복무위원의 자해 사진을 보여주어 저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병무청은 사회복무위원의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방치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그저 둘러대기 바빴으며 저희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도움을 주지 않으며 되려 저희에게 갑질을 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청춘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타 사회복무위원들에게도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당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무위원이 아니라 산악체도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청춘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나오셨으니만큼 이 내용을 관련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에게 공식적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수 사회복무위원입니다. 저는 친목 대출을 거부당해서 찜질방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대도시에서 휴지가 있어야만 사고교육을 가능하다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 협의나 법령 개선을 하지 않고 필요해서 한 거라면 사고교육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학관리과의 지방정무청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서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것도 어려워지자 밑바닥에 내몰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찜질방에 거주하며 공적인 휴가인 연가와 병가를 사용하고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에 퇴근하여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50만 원의 월급으로 지내기에는 찜질방 대량 결제를 해도 한계였습니다. 세종시의 비싼 땅값과 대학생들의 거주에 밀리고 시민 구정 거주 및 알아볼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신도시라서 그런지 백방으로 다녀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당사자분 바로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의지원 행정센터 공무원 중 설국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센터 전체에 대한 매일의 청소, 부수적인 분리수거와 쓰레기 정리, 가정들의 식수제도,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급식비 등에 대한 각종 서류의 취합과 서울 관리, 수급물품 등의 운반과 관리, 운전수라대 일부, 센터의 홍수이수 관리, 야동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도 다 상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요. 여러 변수가 많은 직무들인 만큼 그때그때 추가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업무도 섞여 있었습니다. 센터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지만 어느 별개의 공간인데도 기관 측은 교회 청소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있는 입주민은 건물층 내에 다른 상업시설도 있어 여러 외부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임에도 기관은 화장실이나 부엌 등 개인 공간의 청소를 사회복무요원이 저에게 오롯이 떠맡겼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저 혼자인 근무지에서 다른 직원들과 하루 8시간 지내며 이런 불합리에 대해 반박을 제기하는 일이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앞서 열과 많은 양의 노동, 교회 청소 등의 부당노동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객체서 시달렸고 결국 6개월이 지나 신문고를 작성하여 여러 정부청 직원들을 우박이 하고 직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기준히 꾀해서야 업무 부정 조치를 받아 업무 강도를 줄이고 부당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회복무요원 노동자 설립 신고 반려청 신고구성에 대해 정무청 시장은 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정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조직적 지원적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부당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은 정무청 자신들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많은 노동을 두고 이게 단지 지원적 수준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투입된 시기, 기관장은 제가 휴가 계획을 미리 알려 다른 직원과 휴가가 겹치지 않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업무 공백을 피하려는 시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단지 보조적인 업무만을 하는 게 맞다면 이런 말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센터에서 몇 시간이고 혼자 근무하거나 아동을 제가 단독으로 인솔해 나가는 경우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기관 일을 아예 혼자서 처리하는 이러한 상황은 사회복무요원이 정규 직원과 다름없는 수습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음을 들어봅니다. 제가 있는 시설은 30명 안팎의 아동이 등록된 시설이고 직원은 2명 남짓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경우 이런 인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은 딱 1명, 여기 2명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 보조적 역할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많은 운영이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15개의 사례와 3명의 당사자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비 단 2주 동안 제보된 사례도 이만큼인데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태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사회복무요원의 공무환경과 이 괴롭힘 피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근데 정무청 본청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을 실태조사하냐,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조선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란 게 있냐, 그런 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반려처분 취소송을 제기하고 계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청와대 앞에서 100m 이내에서 시위가 금지되는 법률이 위헌 선언을 받았습니다. 네, 병무청은 도대체 무슨 권한과 권위로 국가의 땅 위에 세워서 국민의 입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제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공무부적합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완된 제도 중 하나이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고강도의 업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이상한 제도입니다. 노조는 2022년 3월 7일에 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설립 신고를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짐으로 단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단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가 있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지는 노무 제공 방가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헌법은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상권에 예외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도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용노동청의 내세운 공무원도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자라는 지위는 헌법상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단결권을 부정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의 내용은 명백한 근로의 제공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무의 내용은 행정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행정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로의 제공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증인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내용은 여느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종속 노동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 노동은 법에 의해 강제되고 복무기간 재지정 허가 없이는 근무지를 바꿀 수 없을 만큼 특히 취약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특히 강합니다. 따라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누구나 단결권이 보장되는 노동상권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실은 단결권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헌법은 근로자는 단결권을 가진다고만 정하고 있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본질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 단결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징병제를 택하던 시절에도 본인의 단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한국 법원 또한 임금, 이 근로 제공의 주된 목적이 아닌 전공의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게끔 된 사실은 그 자체로는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상권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송을 진행해주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갑질 119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무 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의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만 기관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월급이 밀려도 어쩔 수 없다며 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지만 법정 1인 최저생계에 비해서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업장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번 이진현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무기관 재지정의 요건은 엄격하고 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마치 때를 쓰는 것처럼 치부됩니다. 공무기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니 온갖 갑질과 부조리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직원이 무시해도 공무기관이 아닌 다른 곳 청소를 지시해도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여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어도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병무청에 도움을 청하는 것뿐입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은 2021년에 발의되었고 국방위 검토보고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현역보다는 낫지 않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를 빼앗은 마법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는 어중간한 신분,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라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첫 발걸음이 복무관계 실태조사입니다. 그 어려운 발걸음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노동착취 제도로 더 이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값싼 노동력이기를 거부합니다. 몸이 아픔에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을 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회복무요원들의 대다수가 사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년들을 대표하는 노동자 청년유니언에서 또 와주셨습니다. 청년유니언 위원장이신 김설 위원장님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들공조합 청년유니언 위원장 김설입니다. 일단 오늘 이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거기 사회복무요원 노조 그리고 오늘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 연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병무청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입구에 서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의 목소리를 먼저 전달드립니다. 오늘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첫 번째 선언의 날입니다. 이 땅에 지금 6만 명 청년들 6만 명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을 거쳐왔던 수백만의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조리한 업무 지시와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환경을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일하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제노동과 괴롭힘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현장이 바뀌는 날까지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가진 이에게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민원응대를 시키고 뇌종양이 있어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어도 강제노역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금지협약 ILO 29호 협약입니다. 시민에게 노동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국가가 시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강제징용죄를 명백한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 협약을 근거로 일본 제국 당시의 강제징용 문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6만 명의 청년들을 끌어내 관공서 등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은 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2022년 정부는 ILO 협약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을 강요된 노동이 아니라는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청년들에게 현역 복무를 할래, 사회복무요원을 할래 라는 선택권이라고 하는 기만적 단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제가 아닌 선택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선택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선택지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이를 제공했으니 강제노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신체 등급이 4급이라는 이유로 2등 시민이라고 낙인 찍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기만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기만을 넘어 그리고 정해진 월급을 받고 출퇴근하고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자도 아니라는 노동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정부기관의 이중적인 태도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좌세하지 않겠다는 이 선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사회복무요원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이런 처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회복무요원의 가족과 지인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발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너네는 제대로 된 노동자가 아니다. 언제든지 잘려도 되고 언제든지 권리가 침해돼도 되는 그런 존재다. 라는 차별 속에서 비정규직을 일해왔습니다. 그 비정규직의 역사를 함께 걸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입니다. 저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윤종창 소장님 발언을 맺은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 참석 요청을 듣고서야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관심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병역 비기에 관해서 크게 분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의무에 따른 보충력으로 현역 복무하는 병사들과 같이 인식하고 취급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복무요원 노동자를 발표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현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깊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비군사적 영민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의 성격과 생활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 2007년에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투입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시장을 통해 공급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직무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직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게다가 ILO조차 강제노동 금지 정도가 있었으니 더 이상 뭉개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전 방안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시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시장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생활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연령대는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의 청년층입니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청년층의 우울증 진단이 과거에 비해서 2배 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의 좌절과 희망 금지 상황에서 병역 의무 부과 기간 동안에 사회생활이 어려운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괴롭힘 등 복무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와 분리, 추가적인 병가 지급, 복무기간 재지정 등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노동조합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무로 인한 업무상 사고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동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와의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분 질환과 같은 명확한 사례를 제외한 인거격계 질환, 정신질환의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에 업무 인과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상 신청 자체가 가로막히거나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봉부하게 되었다면 건강상의 취약성이 다른 이들보다는 더 취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 정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병역 의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부적인 인식이 편되어 있고 현역 병사 이외의 대체 복무나 면제에 대해서는 시혜나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회에 고발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돈 없고 힘없는 이들, 특히 청년 세대에게 무기력감과 희망 금지를 경험케 하는 제도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론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활동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와 함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이 막바지라고 마이크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기자님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퍼포먼스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구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실 서울지와 명목상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게 전국적인 사례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 서울이 가장 먼저 이 행정치유 폐지 계획을 지자체에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제발 얘기 좀 합시다. 꼭 교섭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간담회가 됐든 만남회장이 됐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이 심각한 사례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을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럼 요구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안을 납득해 주실 분은 전태일 지단 기획국장님과 저희 사회복무노동자 집행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구하는 제목만 빠르게 5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군직제도 승부제로 전환하라. 하나, 주식비 인상하고 주거비용 지원하라. 하나, 행정분야 폐지방침 철회하라. 하나, 공무중 괴롭힘 국집법 제정하라. 하나, 학급 사유 업무 거부권 부여하라. 하나, 법무기관 긴급 재직청권 부여하라. 하나, 법무지도관 하층하고 법층에서 실현하라. 하나, 사급사유 유급평가 확대하라. 하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 보장하라. 하나, ILO 협약 준수하고 강제노동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지금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퍼포먼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준비하는 동안 저희 현수막을 걷어주시고요. 퍼포먼스 준비 티켓과 홍보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면을 쓰신 분들이 그냥 가면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 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가면을 쓴 것이 아닙니다. 상징성이 있는 가면을 쓴 것인데요. 바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V4 벤트카에 나오는 가면입니다. 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멈춰있지 않고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현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위원장님이 먼저 앞에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원장님 일단 높게 들어주시면 이 V자는 승리의 V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온 V자인데요. 근데 V자가 조금 허전하죠. 왜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명의가 없을까요? 이 V는 우리 모두의 V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자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수많은 단체,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 노동자까지 같이 우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네, 퍼포먼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뒤집어 주십시오.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바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요구안들은 단순히 경무총만, 단순히 국방부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가서 방역법 개정안을 내고 방역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 계획에 보시면 국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국회 앞에 분향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분향소는 우울증 판정으로 사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속된 민원 업무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음을 택한 고체중 사회복무 요원을 기리는 분향소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회복무 요원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사급 판정 사유에 대한 업무 거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괴롭힘과 부당 대우, 부당 업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스스로 바꿔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함성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발사! 여기가 조금 숫자가 많은데요. 한 분만 저 끝으로 와주시면 숫자가 딱 9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퍼포먼스 잘 찍어주시고, 이미 2021년에 사회복무 요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즉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 6월 임시국회 때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